창업 허브와 함께하는 창업 트렌드 마케팅 온라인 판매자 협동조합의 황지선입니다. 빅데이터의 의미와 장단점을 알고 마케팅 설계에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대표적인 기술로 뽑는 것이 빅데이터이죠.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빅데이터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의 데이터, 이미지, 텍스트 또는 동영상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데이터는 아주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고전적으로 이런 방식의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해서 분석 자체가 되기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빅데이터는 다양한 곳에 아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데이터를 모두 이야기하죠. 위키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일반적인 데이터 관리 및 처리, 소프트웨어에서 다루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하고 복잡한 데이터의 집합,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데이터의 규모만을 정의하고 있죠.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치와 활용 측면에서 말입니다. 데이터의 대용량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데이터의 활용, 추출 방법, 응용, 그리고 분석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정보와 기술을 총칭해서 이야기한다고 보셔야 해요. 사람, 그리고 자본에 이어서 핵심 자원으로 데이터가 부상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느냐가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또 다른 척도가 되는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입니다. 데이터 경제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그렇다면 일반적인 정보인 데이터와 핵심 자원으로 일컬어지는 빅데이터는 구분되어져야 되겠죠?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그 기준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빅데이터의 특징을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입니다. 비트, 바이트, 킬로메가, 기가, 테라. 들어보셨죠?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주로 저장하는 단위로 기가바이트 또는 테라바이트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빅데이터의 저장에는 단위가 엄청나게 더 크겠죠.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그리고 요타바이트 등등 표기되는 단위가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단위와는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각 단위의 변화는 2의 10승 단위씩 증가하는데요. 그만큼 용량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는 소리죠. 두 번째, 다양성입니다. 데이터의 종류가 정말 많죠. 정형 데이터, 반정형, 비정형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구조적, 반구조적, 비구조적 유형의 데이터라고도 구분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는 조직적으로 모아진 데이터, 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말 그대로 구조화된 형식을 갖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반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정형 데이터보다 덜 구조화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앱과 모바일이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비정형 데이터의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가 일반적인 텍스트 및 동영상, 그리고 이미지, 오디오 자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뉴스, 공공기관의 데이터, 일반 사용자의 SNS 서비스 데이터,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또는 블로그에, 카페, 포털 서비스에, 커뮤니티, 민간 사이트 등 1년이면 약 40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계속해서 생성된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기업은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사용하고 브랜드 및 경쟁사를 분석하는 데, 또 소비자의 소비 성향을 또는 패턴을 분석하는 용도로
상품을 개발하는 데 사용합니다. 마케팅의 성과와 측정 등에 활용하기도 하죠. 삼성경제연구소의 국내 기업 대상의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보고에 따르면 실제 업무에 빅데이터의 분석을 활용하는 기업은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연해 하시는 것 같아요. 차츰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술, 텍스트 마이닝, 소셜 네트워크 분석, 군집 분석 등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필요한 분석 데이터와 분석 기술을 잘 연결해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속도.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동되어지고 처리되는 속도에 대한 것을 의미하죠. 실시간 처리 속도를 내야 하는 데이터의 작업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제가 지금 긁었다면 바로 결제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실시간으로 예약을 했다면 바로 예약이 되어야 하고요. SNS로 문자를 보냈는데 내일 전송된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각종 소셜미디어의 피드들도 바로바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가치 부분인데요. 데이터를 단순히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및 경영진이 데이터의 패턴을 인식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활용 가치를 심는 데 있습니다.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신뢰성, 정확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데이터가 정확한 것인지 분석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신뢰성을 확인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업계에 따라서 빅데이터에 활용하는 방법과 효과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수집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검증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의 취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들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 및 저장은 쉬워지고요. 데이터의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빅데이터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죠. 코카콜라의 경우는 빅데이터를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발생하는 코카콜라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는데요. 코카콜라의 우호적이지 않은 정보가 증가하는 나라나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실시간 대응 가능하게 하죠. 월마트의 경우는 월마트 랩을 사용해서 소비자의 소비 패턴 조사를 통해 점포 운영에 직접 반영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리얼타임으로 해석된 추출된 정보를 이용해서 상품 판매나 진열을 적용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포스코 원자재 구매 시스템도 적용되고 있는데요. 철광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남미나 호주 방사능의 상황과 런던 금거래소를 통해서 수집된 광물 가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요. 고객사의 수요 데이터와 전 세계 철광석 및 현물 거래소의 가격 데이터를 조합한 후에 이 비교 데이터를 가지고 철광석을 언제 구매할지 최적의 타이밍을 정하고 가격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업종들의 빅데이터 이용이 늘어나고 있죠. 기업이나 브랜드의 입장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미리 측정해보고 적용 가능한 이런 데이터의 수집,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첫 번째,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 수집을 합니다. 수집하는 데이터 소스 위치에 따라 내부 데이터 수집, 외부 데이터 수집, 그리고 미디어 자료도 활용할 수 있죠. 내부 데이터의 수집 방법은 주로 자체적으로 보유한 파일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외부 데이터의 수집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외부에서의 수집된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클롤링 엔진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등이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에서 페이지를 돌아다니는 행위를 크롤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웹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말이죠. 두 번째,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분리하고 데이터별 등급을 부여하여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정형 데이터는 전문적 기술을 다루는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쉽죠. 다시 말해서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그래프나 수치 등으로 표현된 기본 자료를 의미합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 사용자들에 의해서 축적되어지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음성 데이터 등을 이야기하죠. 데이터 분석하는 과정에 머닝러신, 딥러닝 등을 이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빅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도표나 그래프 또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에 응용할 수 있도록 가시화시켜주는 과정을 말하죠.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도 알아두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구글의 트렌드, 네이버의 데이터랩, 썸트렌드, 블랙키위나 에스트리,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에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제조 산업에도 데이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민간 기업의 데이터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빅데이터의 의미와 종류를 정확히 알고 진행에 적합한 빅데이터 정보를 수집해서 바로 사업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창업 트렌드 마케팅 온라인 판매자 협동조합의 황지선이었습니다.